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이라고 그러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G7인데요. 이 G7의 외교개발장관 회의에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난타하면서 견제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로써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민주주의 연대를 통한 대중국 압박도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G7의 외교 개발 장관들은 4일부터 5일 현지 시간인데요. 회담 후 공동성명, 커뮤니케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이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가득해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12,400자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특히 이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 중국에 건설적으로 국제 질서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고요. 신장, 위구르, 티벳 등 같은 데서 이 소수민족 인권 탄압, 그리고 홍콩 민주주의 퇴보 등의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국제규범과 법적 의무를 중국이 준수해야 된다, 이걸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 시스템을 손상하는 중국의 관행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정책, 그리고 관행에 맞서서 글로벌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향해서 사이버상에서의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를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있게 행동해 줄 것도 촉구를 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라든지 또 이 세계 보건총회 WHA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만의 참석을 지지한다, 이 말을 아예 글로 박았습니다. 명문화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중국을 진짜 열불나게 만든 거였는데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의 일국 양제 개념을 G7이 무너뜨렸다 하는 겁니다. 중국이 강력히 반대해온 대만의 국제 외교 활동에 7개국 동맹국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G7의 대만에 대한 일국 양제 허물기는 중국에게는 올 것이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대만의 국제기구 공식 참여는 대만을 사실상 또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고요. 세계 기구들에 대한 대만의 활동폭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로서의 공식 인정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일국 양제 강제를 거부했었지요. 그리고 대만과의 외교 정상화를 위한 수순을 하나씩 밟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대만에 장관급 인사들을 보내면서 실질적인 대만 방어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가지고도 일국 양제 파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는 이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가 팔라우 대통령의 대만 방문에 동행을 했는데요. 이건 외교 관계가 중단된 지 4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 그러면서 격하게 반발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방부 공식 문서에 대만을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라고 표기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건 참 중국으로서는 경악할 만한 일들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4월 9일에 미 정부하고 대만 카운터파트들하고의 교류를 자유화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건데요. 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새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깊어지는 비공식 관계를 반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지침은 대만이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며 중요한 안보 및 경제적 파트너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블링컨 장관은 지난 4월 11일 중국 공산당 정권이 대만에 대해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중국 정권이 대만을 무력 점령하려고 시도를 한다 그러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걸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화렴정정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하고의 첫 정상회담 후에, 그러니까 4월 16일인데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죠. 그때 나온 말이 정말 중국을 경기들게 만든 게 바로 그때 나왔었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기했고요. 이게 1969년 이후에 처음으로 미일 성명에서 대만을 거론했기 때문에 중국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홍콩에서 발행되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SCMP라고 그러죠. SCMP는 지난 4월 18일자에서 미국이 오랜 세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대만 정책에서 탈피하려고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SCMP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비공식 특사를 대만에 파견하고 미국 대만 간 해안경비 협력 협정 체결, 미 정부 관리들과 대만 측 관리들의 교류를 더욱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은 미국의 대만 정책의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또 SCMP는 국제관계학 전문가인 알렉산더 황 대만 남강대학 교수의 발을 인용해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에 미국과 대만 간에는 공식적 접촉이 없었고 오로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교류가 진행됐는데 최근 몇 년간 여기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을 깨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대만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최근 발표된 대만과 관련된 새로운 지침은 중국에 큰 타격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이 SCMP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만을 반중의 선봉에 내세우면서 양안 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러면 바이든은 대만을 미국 이익 수호를 위한 방패로 보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명보 밍바오도 같은 날 미국의 소위 하나의 중국 정책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정책으로 노골적으로 변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국 양제는 완전히 파기됐다, 이런 말이죠. 결국 이런 흐름은 곧바로 대만에 대한 국교 회복 카드로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사실상 국교 수립에 준하는 교류를 이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일국 양제를 완전히 뒤흔들면서도 중국이 최후의 레드라인이라고 주장하는 대만 독립 카드는 일단 책상 밑에 넣어두는 상태로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G7 회의에 참석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일부 동맹국들이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미국 편에 설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 이런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중국과 경제적 측면 등에서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전 세계 무역과 통상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권리, 환경보호, 기술 탈취 등의 문제에서 개선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그랬었죠. 중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 탈취 같은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한 바 있죠. 블링컨 장관은 만약 동맹국들이 높은 기준에 맞게 함께 행동한다 그러면 중국도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아주 부드럽게 예교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말 속에는 뼈가 숨겨져 있죠. 뭐냐면 미국이 이끄는 민주주의 연대 국가들이 대중국 압박을 본격화한다 그러면 중국이 거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걸 만약에 중국이 거부한다 그러면 중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경고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G7 회의의 공동성명 내용에서도 확연하게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최대 외교 관심사가 어디냐, 대만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북한이 우선순위에 상위권에 있었죠. 그래서 뭐 북한 관련 회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단연 대만이 탑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만이 핫 아젠다로 부상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만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충돌, 미중 충돌이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이 격화되는 지금 상황에서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고요. 미국의 외교 정책의 기반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미중 간의 미래의 전쟁을 이끌 반도체의 핵심이 바로 대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에 올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영국 런던에서 중국을 향한 압박을 본격화한 G7 회담이 열리는 이 와중에 캐나다에서 열린 연례 안보 포럼인데요. 헬리팩스 국제 안보 포럼이 있습니다. 이걸 헬리팩스 포럼에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헬리팩스 포럼이 차잉원 대만 총통한테 고 존 맥케인 전 미국 상원 의원을 기리는 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이 헬리팩스 포럼은 미국 워싱턴에 본부가 있는데요. 지난 5월 3일에 미국 시간으로 3일이니까 한국 시간 4일이죠. 차이 총통을 맥케인 공공서비스 리더상 수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였고 상원 군사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존 맥케인을 기리는 상을 차잉원 총통에게 수여했다는 거,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헬리팩스 포럼 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서 차이 총통이 2016년 이후에 2번의 임기 동안에 중국의 정치 군사적 압박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코로나 대응 등에서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도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상은 모든 대만인의 것이라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맥케인 상원원의 유산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은 또 즉각 반발했죠.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5일 대만 지역 지도자인 차이잉원에게 상을 준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고 대만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포럼 측은 사안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차이잉원에게 상을 주는 잘못된 결정을 취소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지난해 1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 5월 달에 집권 2기 취임 연설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일국양제, 그러니까 일국가 2체제의 일국양제로 대만 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강경하게 대중국 정책을 선포한 바 있고요. 이런 일국양제 흔들기를 본격화하고 있죠. 사실상 대만 독립을 향한 대장정을 하고 있는 이 차잉원 정부는 이미 대만 공화국으로의 국채를 바꾸는 헌법 개정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아마 오는 9월경이면 입법원에 개헌안도 제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중국이 뒤집어지겠죠. 여기에 대해서 라이 부총통은 주권의 온전함을 지키고 대만 국민의 민주적 자유의 인권을 수호하고 대만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대만 공화국으로 가겠다. 그 이야기죠. 자, 이런 대만의 움직임과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 및 우방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은 선전포고급의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중국으로서도 이런 이 세계적 흐름을 막기에는 정말 역부족일 겁니다. 뾰족한 수단도 없습니다. 마샤오강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만 독립분자들이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대만 민중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부단히 대만 독립 도발을 감행하는데 우리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반격을 취할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넘어서서 더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만을 향해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미 미국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의 군사적 카드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중국은 그 경우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역경고까지 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정권의 이 중국의 모든 것을 걸고 미국과 맞붙는다. 이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기에 갈수록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및 민주주의 연대의 군사력은 증강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상모도 남중국계 인근으로 오지요. 중국 입장에서는 갈수록 태산입니다. 중국은 지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이를 권투 경기하고 비유를 좀 하자면 이 코너에 지금 중국 선수가 완전히 난타당하면서 그로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마땅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지금 팔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형국이라 보면 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중국 선수를 보호하는 길은 수건을 던져서 경기를 포기하는 길인데요. 이 상황을 뒤집자고 권투 경기에서 다른 무기를 들고 대응한다 그러면 그 선수는 즉각 퇴출당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포기하는 그런 흰 수건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중국도 살아갈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